우리 아이 마음이 어떨까? 우리 아이가 기분이 얼마나 상했을까? 원하는 걸 다 허용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똑같이 하는 거죠. 아침 9시에 출근하세요? 저는 집이 먼데요? 왜요? 그렇게 큰 세대들이라면 나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바깥에 나간 밉상이 내로 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선미입니다. 내가 나를 객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볼 때 엄마는 어떤 것 같아?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래서 야, 민주적이지 않았냐? 너네 얘기는 다 들어줬잖아. 그리고 많이 허용해주지 않았니? 그랬더니 글쎄 뭘 많이 사주지는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유형이 되고자 했다기보다는 모든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받은 양육을 반복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는 굉장히 민주적이셨어요. 가족회의를 저까지 포함을 시켜서 했어요. 그러니까 1인분을 인정해 주시고 제가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그래 네가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었고요. 친정어머니는 애정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려받은 양육 방식은 민주적이지만 이렇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은 아닌, 그래서 민주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 안 했고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해줬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애정 표현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죠. 바람직한 형태로. 바움린드의 이론이 사실은 꽤 오래됐어요. 이 이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처음에 부모 태도를 1차원으로 정했어요. 허용과 통제를 하나의 축에서 봤습니다. 허용을 많이 해주면 허용적인 엄마, 통제를 많이 하면 통제적인 엄마.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되려면 허용을 해야지 통제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게 서로 다른 차원이다. 애정도 많이 주고 통제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양육의 큰 두 축은 이제 애정과 통제 두 축이고, 그러면 이제 사사분면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애정과 통제가 동시에 많은 경우를 민주적 아니면 권위 있는 양육 태도, 애정은 많은데 통제는 없으면 허용적 양육 태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애정은 없는데 통제만 많은 집은 이제 권위적, 애정도 없고 통제도 없으면 방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카트에 있는 애가 저기 하고 이렇게 뭘 집었어요. 권위적인 부모는 왜 집어? 놔! 이렇게 하겠죠. 확 뺏어서 갖다 놓고, 허용적인 부모는 얘를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게 통제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못 합니다. 일단 좀 달래다가 좀 심한 허용적은 찢어서 줍니다. 이거 먹고 싶었어? 가다가 돈 내면 되지 뭐. 이건 이제 허용적인 거고요. 이제 민주적인 부모는 이게 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얘한테 이걸 내가 사줄 의향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사줄 의향이 있으면 자, 돈 내고 먹어야 돼. 먼저 엄마 아빠가 저기서 돈을 내면은 그 다음에 먹는 거야 하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주죠. 그 다음에 이제 허용도 아니고 통제도 아닌 집은 같이 마트에 안 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양육 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중요한데, 그 이유는 부모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첫 대상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면 거기서도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다시 반응해주고, 이런 어떤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작동 모델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패턴을 만들었는데 자켓이다. 거기 집어넣으면 자켓이 만들어지고, 바지면 바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 이제 청사진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작동을 해요. 이제 엄마가 너무 허용적이다. 그럼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허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않죠. 그래서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근데 이제 반대로 부모가 너무 통제적이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이제 얼어붙겠죠. 쫄아붙고. 그래서 부모한테 하는 그 방식을 학교에 가서 그대로 한다는 거, 이런 면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허용적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애정은 있고 통제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네가 그걸 하고 싶구나 해 이렇게 되거든요. 네가 그걸 하고 싶지 않구나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걸 다 허용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똑같이 하는 거죠. 요즘 학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지각하면 이렇게 교문에 세워놓은 것 같아요. 교문에 서서 몇 시에 함께 딱 맞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보내주거나 그 명단을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서 혼나게 하거든요.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허용이죠, 허용. 등교 시간 물론 정해져 있긴 한데 벌칙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그 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딱 성립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세대들이라면 아침 9시에 출근하세요? 그러면 저는 집이 먼데요? 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주면 이 회사 진짜 나쁘다고 그러고 타인이 나한테 뭔가를 내가 원할 때 허용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지시를 잘 안 따르는 그런 어린이에서 시작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어른으로 크겠죠. 애정도 못 받고 통제도 못 받았으면 일단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서 자율성과 독립심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의존하게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래? 이렇게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통제도 안 받았으니까 자기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약한데 생산성은 떨어지는 그런 성인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권위적인 부모는 이제 무조건 아이가 하는 걸 통제를 하거든요. 안 돼. 뭘 하려 그래. 네가 뭘 안다고. 근데 이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두 유형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기질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강한 기질과 약한 기질이 서로 다르게 성장합니다. 강한 기질은 너무 누르니까 계속 칠라 그래요. 계속 뭐 왜 안 되는데 뭐 하고 집 나갈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사회 가면은 똑같이 윗사람을 들이받습니다. 그 윗사람이 말하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밑에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내용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일단 어디 가면은 이제 반대부터 하고 기질이 순한 사람들은 무조건 숙입니다. 윗사람이 말하면 사실 내 상사도 아닌데 남의 상사라도 뭐라 그러면은 들어야 될 것 같고 고분고분하게 하고 많이 참죠. 그래서 기질에 따라서 두 유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적 양육 태도, 애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일단 주눅 들거나 이런 게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뭐 내가 위치가 낮거나 그래도 합당하면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눅 들지 않고 그 대신에 예의는 바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제도 적절히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눅 들거나 자신감 없지 않으면서도 자기 이제 위치를 아는 거죠. 이제 이게 약간 사회적 관계하고 가족이 약간 다른 점은, 가족은 친밀한 관계거든요. 친밀감의 핵심적인 게 원가족하고 배우자, 자녀. 그래서 친밀한 가족에서는 이제 이런 특징이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사회적 관계는 아주 친밀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숨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는 막 이렇게 난동꾼이고 막 그래도 밖에 나가서는 적당히 사회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괜찮구나 하고 놔뒀다가 결혼을 하면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왜냐면 편한 친밀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친해졌을 때, 서로 의존적인 관계가 됐을 때 이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진짜입니다. 이를테면 남녀에서 보통은 이제 누가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허약하게 큰 사람들은 무조건 파트너한테 의지를 하죠. 야, 네가 해봐 라든지, 왜 내 기분을 안 풀어줘 라든지, 애기같이 구는 거죠. 허용적으로 큰 사람들은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힘든 건 안 해도 돼, 너 편한 대로 해도 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한테 힘든 건 다 시키는 거죠. 물 좀 떠와 라든지, 메뉴는 내가 정하고 싶으면 내가 정하고, 내가 부처하면 네가 정하라고 그러고, 뭐 여행 갈 때 네가 정해 그래 놓고 간 다음에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피곤합니다. 너무 보호해, 너무 사랑을 해주고 다 들어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저한테 와서 상담받을 때 부모님을 과잉보호라고 하지 않아요. 과잉통제라고 합니다. 너는 지금 나의 보호를 받아야 돼, 내 방법이 옳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보호해줘서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죠. 왜 내 맘대로 못하게 해? 요즘은 이제 자녀 수가 적어요. 적은 수의 아이를 낳을 때 부모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돈이면 돈, 뭐면 뭐, 이렇게 해서 얘가 잘 되도록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려서부터 뭐 학원부터 시작해서 친구, 동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애들은 거기에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우리가 겉에서 보면은 이제 이건 과잉 보호지만, 이 아이는 사실은 상당한 통제 속에서 살게 되고, 부모가 자녀한테 가진 기대가 커질수록 그게 이제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과잉 허용적 부모는 쩔쩔맵니다. 과잉 통제적 부모는 절대로 쩔쩔매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엄마들 보고 왜 이렇게 쩔쩔매세요 그러거든요. 애걸복걸. 이것 좀 하자. 뭐 하면 안 될까? 쩔쩔매는 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보여요. 보통 두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쩔쩔매는 건 위아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쩔쩔매지 않거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쩔쩔매지.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쩔쩔매면 아랫사람처럼 대합니다.
과잉 보호는 내 아이만 보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 마음이 어떨까? 뭐 우리 아이가 기분이 얼마나 상했을까? 뭐 이제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반에 있는 다른 아이나 선생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하나만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감정, 내 아이 기분을 안 읽어줘? 그래서 심한 애들은 이제 선생님 뭘 그리기를 하자 하고 도화지를 나눠주면 그중에 한 2명은 그걸 찢는데요. 너 그건 왜 찢니? 그러면은 지금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이 자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 엄마가 달려와서 아니 애가 그리고 싶지 않다는데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마음부터 읽어주셨어야죠. 이런 황당한 일들이 진짜 많이 생겨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집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좀 능력이 좋은 애들은 살짝 무시합니다. 아, 유치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사실 말해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못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 하겠죠.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굉장히 상대방이 불쾌할 만한 행동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저학년 때는 놀이가 맞으면 놀아요. 뭐 내가 보드게임을 하고 싶은데 제가 보드게임을 하면 그냥 거기 가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애인지보다는 뭘 할지에 더 집중하는데 한 4학년 정도가 되면 이게 사람을 보고 놉니다. 저 애가 잘 빌려줘, 친절해, 뭐 잘 도와줘. 이제 이렇게 호감 가는 아이들이랑 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비호감이죠. 아이들이 뭐 얘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되고자 하는 애들이 굉장히 적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그때 피해의식이 생겨요. 왜 나랑은 안 놀아? 왜 너네끼리 가고 나는 안 가? 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세상이 엄청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질투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청소년기에 가면은 그렇게 사회성을 못 배운 아이들이 정말 아주 큰 타격을 입을 만한 분위기거든요. 그 시기에는 뭐 말 한마디 잘못해도 야 제가 너 뒷담했어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시기라 사실은 학교 자체를 무사히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애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나는 민주적이야 하는데 아닌 경우도 많고요. 많은 분들이 어머니 이 행동은 하면 안 되는데 왜 두셨어요? 그러면 아이 그냥 안 뒀대요. 늘 혼을 냈대요. 어떻게 혼을 냈냐? 그럼 하지 말라고. 근데 하지 말라는 말은 훈육이 아니거든요. 행동을 통제해야 돼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가 계속 하고 있으면 이건 통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실제로 통제를 안 한 경우가 있고요. 좋게 말하다가 화내는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좋게 말하다가 화를 내는 부모는 내가 통제적이라고 생각해요. 화를 내고 끝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좋게 시작해서 가다가 아이 그냥 해라. 이런 순간도 있고 야, 안 돼. 이렇게 끝나는 순간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주 주관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는 내가 기억을 더듬는 걸로는 안 되고요. 이제 이 아이가 뭐 학교나 어떤 집단 생활에 갔을 때 지시를 잘 따르냐. 학교 갔을 때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선생님이 뭘 하라 그럴 때 제 시간 안에 하는지 뭐 친구 밀지 말라 그러면 안 미는지 이제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훈육이 적절히 됐구나. 말이나 태도도 상대를 존중하고 뭐 자기도 자율성 이런 게 있으면 민주적으로 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어떤 유형의 부모야 라는 거를 스스로 알기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은 틀려요. 애정과 통제의 균형을 맞춘다는 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나 햄버거도 먹고 싶고 냉면도 먹고 싶고 불고기도 먹고 싶어. 근데 이 세 개의 맛을 골고루 잘 느끼고 싶고 어느 하나의 맛도 놓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거든요. 애정과 통제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고요. 훈육은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행동이고 특히 통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훈육은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자, 이 행동은 싫어도 해야 돼. 이거를 가르치는 거라 그냥 큰 카테고리로는 통제지만 하지 마! 이런 식의 통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면 환영받지 못해. 이런 마음이 애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너무 통제를 안 해서 아이가 학교에든 친구에게든 말썽꾸러기 뭐 이런 아이로 큰 애들을 보면 엄마가 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얘가 기분이 좋으면 됐지 얘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바깥에 나간 밉상인 애로 키우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부모들이 애정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애정이 없이 자식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애정의 표현을 적절히 좀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막 말과 스킨십이 애정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그 스킨십과 사랑한다는 말에 애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중독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그걸 안 해주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냥 애정은 다 있는데 애정을 그래도 좀 행동으로 표현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면은 이제 그건 애정인 거고요. 통제는 내가 어떤 얘 행동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서 있느냐예요. 뭐 예를 들면은 길에서 뛰면 안 돼. 뭐라고 내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못 뛰게 하면 통제를 하는 거죠. 뭐 집에서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먹으면 안 돼. 라는 어떤 내 기준이 있을 때 애가 그거를 지키게 해. 이게 통제예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면 해줘.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유형이 안 돼. 그랬다가, 야, 그만해. 이렇게 하다가, 이번만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엄마는 오래 졸르면 해줘. 근데 애가 막 이렇게 다가 울고 불고 하면 들어주면, 울면 돼. 이렇게 해서 원칙을 배우기보다는 이제 꼼수를 배우게 되죠. 내가 이 일을 좀 잘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혼나지 않고 싶어. 그래서 혼나지 않는 방법만 찾는 거죠.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한테 지적받지 않는데 굉장히 특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나가 아니고 내가 뭘 시도해서 아이가 거기까지 가는 게 나의 양육 태도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애들이 기준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썼는데 애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애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나이예요, 나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좀 큰 아이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래서 부모 역할이 굉장히 유연하게 진화를 해야 돼요. 아기 때 하던 걸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규칙이 달라야 되고 그래서 애가 성장하고 나는 진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제의 양과 범위가 아기일수록 큽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뺏어야 되고 달려가면 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면 아기일수록 거의 100% 통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는 뭐가 안전하고 뭐가 안전하지 않은지 모르니까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때 딱 기준을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 아이한테 주는 어떤 규칙들 앉아 있어야 되고 일정한 시간 선생님을 쳐다보고 이제 집중해야 되고 이 정도를 집에서 할 수 있나 하고 그 외에 다른 거 뭐 옷을 뭘 입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은 그건 애한테 재량을 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얘네들이 느끼기에 갑갑하지 않을 정도의 재량을 줘야 부모 자녀 사이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 방문을 못 닫게 한다. 이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방문을 여는 이유는 뭐 하나 보자 이거거든요. 이를테면 집에 와서 애들도 일정 시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때 수시로 열고 뭐 하나 보자 이거 과잉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점점 허용하는 쪽으로 육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태도가 다르다는 건 세상의 기준이 여러 가지라는 거거든요. 몇 가지로 나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할머니네 가면 할머니가 뭘 많이 줘. 그리고 할머니는 내가 막 떼를 써도 들어줘. 그럼 할머니네 가면 바로 떼 쓰고 시켜달라 그러고 보여달라 그러죠. 집에서는 할머니서 봤는데 왜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집에서는 듣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패턴이 하나 있고 이제 하나는 엄마는 엄격하고 아빠는 허용적이다. 그럼 이제 아빠한테 가서 해줄 것 같은 사람한테 붙는 겁니다. 가족이 이것 때문에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그럼 이제 유리한 대로 계속 가게 되죠. 자기 기준이 없고요. 약간 눈치가 빠른데 약삭 빠르다? 네, 눈치 빠른 거에서 끝나지 않고 쟤는 손에 안 볼라 그래. 뭐 이제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쟤는 절대로 자기 싫은 건 안 해. 뭐라든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과자를 안 사주는데 아빠는 사줘. 그래서 이제 그 과자를 얻어 먹는데 성인이 되면 이를테면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요.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데 난 정말 유능해지고 싶어. 그럼 당장 무슨 어떤 좋은 보상이 없어도 그거에 헌신하고 에너지를 투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를테면 1시간 남아서 따로 뭐 그거를 더 열심히 하고 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 이런 게 다 손해라서 자기 개발의 의지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타 분야와 다르면 여기서 이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 없습니다. 그냥 힘들지 않게 일하고 급여받고. 그래서 발전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바로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요. 전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게 어렸을 때 얘가 사달라는 건 뭐 젤리,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5,000원 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커가요. 점점 이제 액수도 늘어나고 중학생쯤 되니까 뭐 나 이거 바꿔줘, 패드 사줘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 뭐 사춘기인데 해주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카드값이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그래갖고 이제 혼을 냈습니다. 혼을 내고 카드를 뺏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걔가 그날부터 울고 불고 학교 안 가고 심지어 자해까지 하는. 거기서 질문이 그러면 계속 이 돈을 쓰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쓰게 해줬는데 이번 주에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뭐 이거는 내가 이 옷 입었는데 안 맞는 것 같아서 반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애가 지난주까지 100만 원을 쓴 건 그 백그라운드가 다 있어요. 그렇게 쭉 흘러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쓰고 싶은 만큼 돈을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환경이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해할 수 없고 그야말로 붕괴가 되는 거죠. 자기 멘탈도 붕괴되고 가족 관계도 붕괴되고. 아니 쭉 내버려뒀다가 어느 날 뚝딱뚝딱 해서 고쳐지는 게 사람이 아닌데 좀 진작 미리 이 아이한테 돈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어떤 규칙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호되게 겪고 계신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과학적인 건데요. 뇌는 어떤 이제 기억이나 경험을 축적하는데 어릴수록 그 경험이 제일 깊은 데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배운 건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쌓이는 건 점점점 약하거든요. 여기서 다 해 네 맘대로 해. 근데 크면서 안 돼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 마음이 계속 억울하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다가 서서히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사춘기에 바꾸는 건 진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는 그동안 잘 훈련된 애들도 막 이렇게 감정이 널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저는 이제 통제는 분명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정하면 이거는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하고 애들이 크면서 조금씩 예를 들면 이제 재량을 줬어요. 용돈을 좀 늘려준다든지.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비례관계로 가다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해달라 그래요. 근데 계속 그걸 안 돼 치면은 사춘기는 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돼 하다가 한 번쯤 들어주고 그럼 애들이 감동해요. 엄마 나 뭐 사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뭐 딸이 되게 뭐 세븐틴 팬이다. 그러면은 야 왜 맨날 포토카드를 왜 사?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야 엄마가 콘서트 입장권 하나 사줄게. 이렇게 되면 이제 한 6개월치의 평화가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쭉 일정한 규칙을 갖고 가다가 사춘기 때는 폭을 더 넓혀야 되는데 다 듣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왜냐면 당연히 내가 월급을 500만 원 받는데 사장님이 불러서 점잖게 우리 앞으로 조금씩 월급을 줄여보기로 하자. 그러면 그 회사를 나가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과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돈이 적다고 이걸 허락해주면 나중에는 이만한 걸로 오거든요. 그래서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가리는데 그게 너무 힘들면 액수를 정하면 돼요. 얘가 해달라는 걸 나는 뭐 이를테면 이 나이 때는 5만 원 해줄 거야. 이 나이 때는 10만 원 정도 해줄 거야. 이제 이렇게 한 다음 그 총액 안에서 하면 좀 덜 헷갈릴 수 있어요.